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논술 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8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쪽. 얼굴로 배우는 서론 페이스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맹자쌤은 여러분들에게 논술을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비유해서 논술을 풀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안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을 얼굴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얼굴 페이스맵입니다. 안녕, 나는 페이스맵이야. 자, 얼굴에 보니까 말주머니가 5개 있어요. 자, 보고 뭘로 봐요? 눈으로 보죠. 듣고 뭘로? 귀로.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피자 냄새인지 치킨 냄새인지 자, 판단을 하고 이건 분명히 라면 냄새야. 그리고 말을 합니다. 자, 얼굴에 있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논술에서 다뤄질 문제 상황을 이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맹자쌤은 문제 상황을 안내하고 거기에서 뭐가 문제다라고 제기하는 그 서론을 얼굴에다 비유한 것입니다. 자, 슬슬 팁 한번 볼까요? 서론은 논술의 글머리예요. 시작 보니까 글머리라 그러죠. 시작. 앞으로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지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밝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잘 들어달라고 관심을 끌며 시작해야 한답니다. 잘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하라? 관심을 끌면서 시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까? 요건 각자의 숙제예요. 항상 창의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답니다. 창의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 일단 이렇게 들어놓고 또 나중에 실제 서론을 쓸 때 맹자쌤이 또 안내해 줄 거예요. 자, 논술쟁이의 얼굴은 바로 서론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 서론 부분을 알려주지요. 바로 그 감각기관이 뭐예요? 눈, 코, 귀, 코, 입, 그리고 생각을 이용하여 자, 논술의 서론을 알려준답니다. 자, 논술쟁이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에서 논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자, 눈은 뭘까요? 예, 논술은 어떤 문제 상황을 보고 심각해. 진짜 문제야 하고 문제를 제기해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할 때 꼭 생각하세요. 이게 저건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서론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문제 상황을 파악하죠. 또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귀로도 들어요. 귀로도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귀로는 저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의견, 저 사람은 저런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 킁킁킁 냄새를 맡아보죠. 피자인가 라면인가 치킨인가 이렇게 코로 판단을 하죠. 코로만 판단할까요? 사실 뇌로도 함께 통합적으로 움직이죠. 우리 기관이 감각기관이 통합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문제는 너무 심각해. 저대로 가다가는 큰일이야.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해 하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 자, 이런 일들을 이런 내용들로 서론이 구성되는 거거든요. 자, 서론의 내용들을 이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맵은 논술의 어느 부분에 도움을 준다? 네, 당연 서론에 도움을 준다. 자, 논술의 서론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요? 자, 여기서 말한 내용이에요. 이제 문제가 되는 문제 상황을 안내해주고, 자, 그게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걸
심각하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요. 문제를 제기하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서론이에요.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본론에서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이유와 또 이 주장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내 생각으로만 말하면 안 되고 내 타당한 이유, 근거를 대야 돼요. 근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론에서 나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논증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본론 가기 전에 이렇게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론에서 써야 할 문제 상황과 또 문제 제기와 내 생각을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멘저쌤이랑 정리하는 속도가 서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스톱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한 친구들은 9쪽 한번 볼까요? 9쪽에는 드디어 짜자잔 본론 나왔습니다. 본론은 뭘로 푼다? 트렁크맵, 몸으로 푼다. 몸통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몸통이 나와 있습니다. 몸통에는 두 팔이, 서로 다른 두 팔이 있네요. 서로 다른 옷 색깔의 두 팔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의견이라면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죠? 예, 똑같은 사안을 보고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의견에 대한 근거를 첫째, 둘째, 셋째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손가락이 있어요. 근거는 보통 논술에서 한 3가지 정도 근거를 대면 됩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 또 혹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자기가 왜 그런 의견을 갖는지 근거를 제시하겠죠? 예, 이 손가락으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주장을 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꼽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논술은 찬성과 반대하는 찬반 논은형 논술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친구가 찬성 입장에서는 이런 근거들을 갖고 있어. 여기 반대 입장에서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내 주장은 이거야. 내 주장에서는 내가 꼭 찬성 의견과 같을 수도 있고 반대 의견과 같을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의견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찬성의 좋은 점과 반대의 좋은 점을 모두 합쳐서 나만의 새로운 주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찬반 논의형에는 찬성, 정, 반, 합, 합해서 나의 새로운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본론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 찬반 논의형 논술이 있는가 하면 문제 해결형 논술이 있어요. 문제 해결형 논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저게 문제야 이렇게 해야 해.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 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요. 이쪽 팔로.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방법을 물어와요. 해결 방법을 물어올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안에 대해 자, 하나, 둘, 셋 근거를 제시하면서 본론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문제 해결형에서 마지막으로 내 주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몸통으로 논술의 본론 풀 수 있겠죠? 자, 술술 팁 한번 볼까요? 본론은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논리적 증명을 해서 논증하는 것이에요. 논술쟁이의 몸통은 바로 본론이에요. 몸통에 있는 양팔과 손가락을 이용해 본론 부분, 손가락으로 근거를 들죠.
본론 부분을 정리하고자 해요. 양팔은 하나의 의견과 또 다른 서로 다른 의견을 막고 또 찬성과 반대 의견을 설명할 때는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의견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논술쟁이의 양팔의 옷 색깔이 서로 다르군요. 양팔의 끝에 있는 손가락은 그 의견에 대한 근거를 나타냅니다. 근거, 보통 두세 가지, 세 가지 정도면 좋겠네요. 손가락으로 근거를 꽉 잡아서 조목조목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쟁이 손가락은 아주 크고 길어요. 좀 길죠? 자, 또 잘생긴 배꼽을 통해 가장 중요한 나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논술쟁이의 우리 몸통으로 논술의 본론 가능하겠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팔과 손가락이 논술에서 하는 역할. 자, 팔은 뭐라 그랬어요? 예, 양팔이 다양한 의견이라고 했죠. 하나의 의견. 또 반대쪽은 다른 의견이 되겠고, 또 찬반 논의형에는 한 팔은 찬성이 되겠고 한 팔은 반대 입장이 되겠죠. 손가락은 뭐예요? 그 의견에 대한 근거들이죠. 근거들. 찬성에 대한 근거, 반대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 다음 배꼽은 뭐예요? 배꼽. 네. 문제 해결형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한번 확실하게 짚어주는 부분이고요. 찬반 논의형에서는 찬성 입장은 그렇고 반대 입장은 그렇고 찬성과 반대를 합쳐서 나의 주장은 이래 하고 자기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트렁크 맵은 논술의 어느 부분? 네, 당연히 본론 부분에 도움을 줍니다. 논술의 본론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된다고요?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론에서 우리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봐요. 와, 진짜 문제다 하고 문제를 제기해요. 그리고 저건 진짜 가만 놔두면 나중에 큰일 나. 우리 모두가 불행해져.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라고 물어요. 그리고 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하고 방법까지 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마다 다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거를 제시하죠. 논리적으로 써야 돼요. 바로 요 부분이 뭘까요? 요 부분이 본론이죠. 본론. 자, 다시 말하면 서론에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장을 옳다는 것을,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논증. 그래서 여기에는 알맞은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맞은 근거를 제시를 잘 해야 한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몸통으로 배우는 본론 트렁크 맵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정리. 아직 정리 못한 친구들은 스톱 버튼을 누르세요. 자, 정리한 친구들은 다 함께 계속 나가봅시다. 이번에 뭘까요? 당연히 레그맵, 그쵸? 결론입니다. 결론맵 한번 살펴봅시다. 자, 또 다리로 어떻게 결론을 풀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리로 배우는 결론 레그맵.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림이 뭐예요? 다리죠, 다리. 안녕, 나는 레그맵이야. 자, 우리는 두 다리가 있어요. 두 다리로 가만 서 있기만 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기죠. 걷기도 해요. 그러면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갈 수가 있어요. 결론에서는요. 먼저 지금까지 서론 본론 만들어 왔잖아요. 여기 서론이 있었고 여기 본론이 있었고 드디어 이제 결론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서론과 본론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주장대로 하면 말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 해결 방법대로 하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전망을 제시해요. 행복해질 수 있어. 좋은 세상이 될 거야. 행복한 사회가 될 거야. 전망을 제시해요. 그 전망을 제시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뭔가 실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실행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요.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발을 내딛으면서 싫어. 나는 그거 하기 싫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내가 꼭 왜 해야 해. 우리는 행복한 사회를 갖기 위해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가 중요해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해 하고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다짐을 갖게 해요. 다시 말하면 결론에서는 우리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세상에서 밝은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동참하자. 동참을 호소하는 글이에요. 동참을 호소하는 부분이에요. 동참. 함께 해주길 호소하는 마음이에요. 함께 해주길 호소하면은 내 말대로 하면 이렇게 행복해져 하고 전망을 제시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런 가짐을 가지고 깨부리지 말고 이렇게 실천해서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리고 그러면 맹자쌤은 왜 다리를 가지고 했을까? 우리는 내일을 향해 가는 건 뭐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건 두 다리로 걸어가죠. 내가 가고 싶은 곳, 두 다리를 가지고 가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한 세상으로 가자고 동참하는 걸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합시다 하는 걸 다리에다가 비유했어요. 어때요? 적절한 비유죠? 자, 슬슬 팁 한번 살펴볼까요? 결론은 서론과 본론을 요약하면서 내 주장대로 하면 어떤 발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행복해질 거라고 전망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실행 방안과 먼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다짐을 할 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하는 거예요. 논술쟁이는 두 다리를 이용해 걸어가면서 결론 부분을 알려주고자 해요. 그래서 논술쟁이의 다리는 아주 튼튼하답니다. 보기에는 세 다리인데 튼튼한가 봐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죠. 꼭 뚱뚱한 다리가 튼튼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탄탄히 다져졌나 봐요. 자, 논술에서 두 발이 하는 역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 왼발은 뭐예요? 서론 본론 요약을 한번 하고 오른발에서는 전망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 발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갖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왼발로 서론 본론을 요약하고 두 번째는 오른발로 이렇게 저렇게 좋아진다, 행복해진다, 전망을 제시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자, 네, 실행을 안내해주고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다짐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자, 뭐뭐 하자 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거예요. 동참해달라고 마음을 울려야 돼요. 호소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귀 기울여서 힘을 합해서 해결하면 또 어떤 사회가 될까요? 행복한 사회가 되고 그 사회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게 되겠죠. 자, 레그맵은 논술의 어느 부분에 도움을 주는 맵이라고요? 맞아요. 결론에 도움을 주는 맵이다. 자, 논술에서 결론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까요? 네, 4가지 내용이죠. 이 4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된답니다. 자, 논술과 관련된 맵을 찾아 선을 그어보세요. 논술쟁이는 크게 뭐라고 불러요? 네, 바디맵이라 부르죠. 서론은 얼굴로 풀었고 결론은 다리, 본론은 몸통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으로 논술 어때요? 쉽게 풀 수 있겠죠? 여러분이 논술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몸에다가 비유해 보니까, 우리 몸에다 비유해 보니까 얼굴에 감각기관이 있어. 문제 상황을 보고 뭐가 문제야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돼. 그럼 서론에 그 얘기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서론에 어떻게 해야 해 하고 주장을 하면은 본론에서는 두 팔로 씩씩하게 몸통으로 두 팔을 들어서 손가락을 꼽아가며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증을 하는 거죠. 내 주장이 옳아.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이걸로 본론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두 다리로, 자, 행복한 세상을 가려고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행복한 세상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전망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노력하자. 이런 마음을 갖자. 하는 게 바로 결론이에요. 자, 어때요? 우리 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논술이 뭔지도 알게 되었고, 논술 서론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그 방법도 알게 됐죠. 본론도 마찬가지고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확실히 논술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비법이 바로 누구예요? 논술쟁이 바디맵이랍니다. 자, 여러분 인정? 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차례 한번 다시 넘겨가 볼게요. 우리가 2시간 동안 논술을 이해하지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 시간까지 합쳐서 우리 몸으로 논술을 풀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네 번째 시간부터는 우리가 진짜 논술을 쓸 수 있도록 서론을 위한 준비도 해보고 본론을 위한 준비도 해볼 거예요. 자, 서론을 위한 준비로 2단계를 거쳐갈 거고 본론을 위한 준비로 3단계를 거쳐갈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네 번째 시간에 논술 쓸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번째 시간까지 안녕, 잘 지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